세상은 어두운 변화와 불안한 시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2025년에 대한 예언은 상상을 초월하는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언 중 일부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언자의 말은 오늘날의 사건 속에서 메아리치며 세계 무대를 깊이 흔들어 놓을 것을 예고합니다. 150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의사, 점성술사, 연금술사로서 예언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수백 개의 시적인 사행시로 구성된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암호화된 듯한 신비한 언어로 쓰여 검열을 피하고 그의 작업을 보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난해함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예언에 대한 논쟁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일부를 정확히 예견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예언 중에는 가난에서 일어날 황제로 묘사된 한 인물의 등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터라는 이름이 언급된 사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이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또한 타오르는 탑들과 불타는 하늘을 언급했는데 이는 종종 2001년에 발생한 사건과 연관됩니다. 심지어 그의 시대 이전에 일어난 폼페이의 파괴조차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그의 사행시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자연재해, 전쟁, 정치적 변화를 예견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다고 여겨집니다. 점점 더 빈번해지는 폭풍, 허리케인, 쓰나미는 그의 예언서에서 묘사된 묵시록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2025년에 대한 그의 예언은 무력 충돌, 경제 붕괴, 환경 재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극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2024년은 불확실성과 긴장 속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는 2025년의 사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불화의 불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영토 분쟁은 국제적 안정을 위협하며 주요 강대국들을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을 태울 불꽃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기후 극단 또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태풍, 파괴적인 지진, 기록적인 폭염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땅이 흔들리고 물이 들판을 침범하리라는 예언자의 말과 공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증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글로벌 위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재산이 바람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학자들이 대규모 경기 침체 가능성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현실화된다면 2025년은 금융구조가 전례 없는 규모로 붕괴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예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분노하는 대지의 시기를 언급하며 폭풍, 가뭄, 대규모 홍수를 묘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우리가 목격한 극단적인 기후사건과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무섭도록 일치한다고 봅니다. 불안한 징후로 가득한 미래 속에서 그의 신비로운 말들은 더욱 중요성을 얻고 있으며 인류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다가올 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구의 기후를 심각하게 변화시킨 지구온난화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에 적합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이 파괴적인 사이클론, 통제 불가능한 산불, 급속한 빙하 해빙과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녹아내리는 산과 상승하는 바다를 언급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 지역의 도시들이 잠길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자연자원의 점점 더 심화되는 부족 현상입니다. 그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메마른 대지를 언급했으며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2025년에는 식수 부족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과 저수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영토 분쟁과 물 자원을 둘러싼 전쟁을 촉발시켜 글로벌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붕괴의 결과는 이보다 더 심각하여
공중보건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독성 공기를 언급했으며 이는 악화되는 대기 오염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래폭풍, 산불 연기, 통제되지 않는 배출가스는 대도시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재해는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며 경제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현된다면 2025년은 단순히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해가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고통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인구를 황폐화할 질병에 대한 예언은 특히 최근의 팬데믹 이후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예언서에는 대지를 뒤덮는 역병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학자들이 새로운 글로벌 팬데믹 가능성과 연결짓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벌채, 기후변화, 인간이 침범하지 않았던 생태계로의 확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현대적 싸움을 반영합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치료 가능한 감염을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로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다시 돌아오는 고통이라는 예언은 결핵과 같은 질병이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보입니다. 보건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는 잊혀진 군중을 언급하며 이는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소외된 인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학의 발전은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새로운 보건 위협이 나타나는 속도는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위기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경제 예언 역시 안도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금화와 은화의 몰락을 묘사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계가 여전히 수년간의 금융 불안정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는 글로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공부채는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과 가정은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업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용 위기의 형성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붕괴한다면 그 영향은 사회 모든 계층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먼지처럼 바람에 사라지는 재산을 언급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 기술적 오류 또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의해 며칠 만에 혼란에 빠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단순히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금융위기는 빈곤 증가, 식량과 약품 접근의 어려움, 수백만 명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는 길을 잃고 배고픈 채 방황하는 가족들을 묘사했으며 이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가운데 2025년은 큰 불확실성의 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예언이 실현된다면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회복력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수수께끼 같은 예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류를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의 사행시 중 하나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이끌 철과 빛의 기계를 묘사했으며 이는 현대 기술 발전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2025년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 말이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 기술에 통제되지 않은 발전의 위험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의학, 교육,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혁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자율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규제 부족이나 기술적 결함에 의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자를 파괴할 지식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는 현대 과학과 기술이 직면한 딜레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자동화입니다. 기계는 여러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로봇과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빵을 구걸하는 빈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자주 등장하며, 이는 점점 더 자동화되는 노동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기술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전 세계적인 취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오류, 사이버 공격, 대규모 정전과 같은 위협은 경제를 마비시키고 다수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그의 말은 이러한 현대적 위험과 자주 연결되며 2025년은 기술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권력 균형을 재정의하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영적 위기와 종교적 갈등도 예언했으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재의 맥락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한 사행시에서 그는 인간의 분노로 무너지는 성전을 언급했는데, 이는 신앙 상실과 서로 다른 종교 간 긴장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에 대해 학자들은 그의 말이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자 변화의 중심이 되는 분열된 세계를 암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갈등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 간의 긴장에서부터 성지에 대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피난처로 여겨지는 신앙은 위기의 시대의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그는 신의 말씀으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썼으며, 이는 성서나 경전의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폭력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진행 중인 세속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종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새로운 도전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대안적 영성을 찾거나 무신론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특히 보수적인 공동체에서 문화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신념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이는 기존 전통을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나 이데올로기의 출현으로 해석됩니다. 종교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신앙을 정부 결정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하며, 반면 소수 종교 집단은 박해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군중들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그의 어두운 경고는 만연한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울리는 무기의 소리와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싸우는 상황을 언급했으며, 이는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기를 포함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이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계적, 지역적 충돌을 시사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강대국들은 전략적 영토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오래된 동맹은 깊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있으며,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지역적 혹은 글로벌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모래 위로 퍼지는 불꽃을 언급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의 미래 전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시위는 통치자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반영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부패, 기회의 부족은 내부적인 폭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도시를 파괴하는 손들을 묘사했으며, 이는 내부적 충돌이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술 또한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자율 무기와 같은 기술의 사용은 갈등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들판을 황폐화시키는 철의 새로운 짐승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현대의 첨단 무기가 가져오는 파괴적 영향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예언이 실현된다면 2025년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로 기억될 수 있으며, 전쟁, 내부 갈등, 기술 혁신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위기 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서에서 그는 국가들을 동시에 통합하고 분열시킬 위대한 통치자를 언급했는데, 이는 영향력이 깊고 논란이 많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점점 더 분열되고 불안정해지는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이러한 예언에 부합하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통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과 심화되는 이념적 분열은 기존 정치 규범을 뛰어넘는 인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그가 전쟁, 경제적 변화, 자연재해의 시기에 중심적인 지도자의 등장을 예견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사행시 중 몇몇에게는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를 가져올 단호한 말을 가진 자를 언급한 부분은 의견을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도자가 반드시 전통적인 정치계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술 및 경제 분야의 대기업들이 정부만큼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세상에서 새로운 지도자는 이러한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의 등장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깨진 동맹과 불타는 조약을 언급하며 이 지도자의 결정이 갈등과 글로벌 균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른 한 구절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파괴를 가져오는 지도자를 언급했으며 이는 이 인물이 동시에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2025년은 인류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존재는 선이든 악이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두려운 것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대지를 울게 할 진동에 대해 묘사했으며 이는 점점 빈번해지는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자연현상과 일치합니다. 2025년에는 지진 활동 증가, 극지방 빙하의 급속한 해빙, 그리고 자기장 반전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연결짓는 요소들입니다. 자기장 반전은 드문 현상이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밤으로 변하고 대지가 자식들을 등질거리라고 묘사했으며 이는 자기장 반전과 연관된 재앙적인 현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태양 폭풍, 극단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술적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가뭄, 산불, 빙하 해빙 등을 유발하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발 아래 녹아내리는 대지를 언급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를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을 침수시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탐욕으로 대가를 치르는 인간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착취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지금의 속도로 계속된다면 2025년은 이 불균형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느끼게 되는 해가 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강력한 인물의 귀환.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논쟁적인 예언 중 하나는 정치 무대로 돌아오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를 몰락 후 더 강력하게 돌아오는 지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설명이 최근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외에서 강렬히 의견이 갈리는 인물입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민족주의 정책과 미국 경제 강화를 옹호하는 인물로 보지만 비판자들은 그가 사회적 긴장을 조장하고 국제 정치의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국가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희망과 혼란을 동시에 가져올 지도자를 언급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논란 많은 리더십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중동 지역 분쟁, 유럽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갈등 등 여러 대립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재집권은 이전의 갈등을 재점화하거나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북쪽에서 포효하는 사자를 언급했으며 이는 강력하고 단호한 리더십 아래의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약 예언이 실현된다면
2025년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통제되지 않는 기술 발전, 그리고 글로벌 무대를 재정의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세계는 깊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는 경제와 글로벌 기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실을 외면하는 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부정하는 인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무대에서 심오한 변화를 예고하며, 그의 리더십의 결과는 이전 결정들처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칠 인물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그의 예언은 아시아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사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2025년의 도전. 2025년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전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분열된 국민의 소란과 외침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결정과 시민들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야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 중국 같은 도전적인 이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굽어지는 동맹과 끊어지는 동맹에 대해 썼는데, 이는 지역적 및 세계적 긴장 속에서 우리나라가 맡은 이 미묘한 위치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202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적, 국내적 도전에 대한 회복력을 시험받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정치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 분야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탐욕에 의해 사라지는 녹색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미래를 대비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기후 재앙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할 것입니다. 예언이 정확하다면 2025년은 우리나라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내부 및 외부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는 세계를 양분할 두 지도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도널드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은 상이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고 윤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운데 2025년은 전략적 동맹과 라이벌 관계로 인해 여러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과 자국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윤 대통령은 전략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북쪽과 남쪽이 날카로운 말과 깨어진 협약으로 대치할 것이라고 썼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고조되는 긴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도자 간의 뚜렷한 대조점은 환경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축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기술에 투자하고 탄소 중립을 촉진하며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떤 이들의 부주의로 불타는 땅과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구원받는 땅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윤 대통령 간의 상호작용이 대립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붕괴 가능성이나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2025년에 그치지 않고 향후 몇 년 동안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트럼프와 윤 대통령은 각각의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세계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대립이든 협력이든 인류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